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청문회 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냈습니다. 이제 곧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는 청문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후보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화력을 집중해서 여론전을 펼치느냐, 또 낙마를 시키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청문회 전국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장관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0명이 넘는 장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분위기가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중요한 것은 총리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되니까요. 또 나머지 장관 부분은 여론입니다. 여론. 윤석열 정부 출범,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여론전 중요한 부분이고요. 6월 1일 되면 지방선거까지 열리는 마당이어서 여론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청문회 전국에서 기선을 제압해야겠다.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170석이 넘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가장 지금 타겟이 되는 사람이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다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이 지금 타겟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공격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화력을.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부분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타협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넘어서는 형태의 검수완박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건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것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윤석열 당선인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측근으로 꼽히죠. 그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동훈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화력을, 이게 지금 이렇게 정권 초창기에 청문회 전국 전체 장관 국무총리를 놓고 완전히 국회의원회별로 전체가 지금 청문회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모든 곳에 힘을 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론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한덕수, 정호영 정도를 지금 꼽는 것인데, 한동훈에게 화력을 집중했을 경우에 한동훈에게 흠을 발견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못지않게 한동훈에 대해서도 탈탈 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채널A 사건처럼. 그런데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에게 흠이 약간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남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겁니다. 거꾸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전략적 카드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검수완박이라든지 정부 구성,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입시 부정, 군대 부정, 부정부패 또는 개인적인 비리,
또는 개인적인 뭐 은행에서의 실수 이런 부분에 훨씬 여론은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소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 정치적인 공세는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다. 믿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고 거꾸로 국민의힘은 그 부분이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총리 부분은 뭐 전관 예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 문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경북대 병원장까지 지냈는데 자녀 2명이 경북대 병원장을 지낼 당시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을 했다. 편입학을 하면서 논문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논문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느냐. 그 다음 봉사활동도 경북대 병원에서 한 봉사활동 이력이었다. 소위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조국 시즌2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의혹,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또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 또 자신의 글에서 뭐 여성들 출산은 애국하는 길이다. 여성들의 뭐 출산이라든지 외모 이런 부분은 과거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예 말을 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드러나서 또 여성을 폄하했다 이런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별로 정호영 후보자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그 영역을 좀 건드리고 있다. 그 의혹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한덕수, 정호영 이렇게 지금 타겟으로 하고 낙마를 시키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한동훈, 한덕수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정호영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이나 한덕수의 이 활약을 집중하다 보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해서 서로 지금 치열한 청문회 전략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한동안 청문회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을 둘러싸고 정치 보복이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정치적인 공방정인이 아닌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입시 부정을 비롯한 한동훈의 개인적인 비리, 이 부분을 민주당이 찾아낼 수 있느냐?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뭐 약간의 흠이라도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용서를 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시작되는 청문회 전국, 청문회 공방전 지켜보면서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자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